여러분, 지금 태풍 상사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둔기로 때리고 의식이 없는 아버지를 컨테이너에 가뒀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TVN 드라마 태풍 상사의 현실입니다. 14화 마지막 장면, 배송 중이 사무실 밖에서 통화를 하고 들어오는데 넋이 나간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하며 얘기합니다. 아빠가 죽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종화를 단 2화만 남기고 있는 태풍 상사에 어떤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충격 반전의 연속이었던 13화와 14화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최종화 정리를 제가 200% 확신하는 예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태풍 상사를 살리는 힘,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3화부터 보겠습니다. 이 회차는 한마디로 배신과 고백의 회였습니다. 표현주는 진짜 악의 끝판왕이더군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태풍 상사의 수술용 장갑을 보관하는 창고에 불을 지릅니다. 그것도 창고 안에 오미선이 있는 걸 알면서요. 창고가 활활 타오르는 장면, 그 안에서 연기에 질식해가는 오미선의 모습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태풍이가 오미선을 구해내고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오미선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강태풍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더 이상 마음을 숨기는 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좋아해요.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화면으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폭탄이 터집니다. 차선택의 배신이 발각된 겁니다. 차선택은 표박호에게 뒷돈을 받고 태풍 상사의 정보를 계속 흘려왔던 거예요. 함께 고생했던 동료의 배신, 태풍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13화의 가장 중요한 복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차용증의 존재입니다. 강태풍은 9년 전 아버지가 표박호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 차용증이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차용증이 바로 14화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데요. 14화에서 차용증의 비밀이 완전히 밝혀집니다. 9년 전 IMF 외환 위기로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표박호는 강진영, 그러니까 강태풍의 아버지에게 4천만 원을 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돈만 빌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표박호는 자신의 회사 지분 30%를 담보로 내놓은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30% 지분이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지분입니다. 강태풍은 아직 차용증을 찾지 못해서 30% 지분이 담보인 걸 모른 채 표박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통쾌한 제안을 하죠. 수술용 장갑 300만 개 주시면 차용증 드릴게요. 표박호 입장에서는 회사 지분 30%가 걸린 문제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태풍 상사는 장갑 300만 개를 확보하고 조달청 납품에 성공합니다. 을지로 사무실로 돌아오는 장면, 직원들이 환호하는 모습은 정말 카타르시스 그 자체였죠. 우리가 해냈다. 이 외침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준이 또 한 번 선을 넘습니다. 아니, 선을 넘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표현준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지만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당분간 미국에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이와 비교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아버지에게 분노하며 대들기 시작하죠. 표바코는 그런 아들의 뺨을 때리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죠. 태풍이는 날개를 달고 헐헐 날고 있는데 넌 대체 뭐 하고 있냐? 태풍이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회사가 더 성장했을 거라고. 표현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 표바코를 둔기로 폭행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아버지를 컨테이너에 가둬버려요. 친부를,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아버지를 말이죠. 이건 드라마를 봐도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차용증을 건네받기로 한 약속 날짜가 되었는데 표박호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대신 표현준이 사장실에 버젓이 앉아 있어요. 태풍이가 찾아와 아버지 어딨냐고 묻는 물음에 표현준은 자신이 사장이라며 자신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태풍이는 사장님과의 약속 때문에 찾아온 거라 말하고 벽에 매직으로 방문 기록을 남기고 갑니다. 그리고 14화 마지막 모든 시청자를 충격에 빠뜨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배송 중이 넋이 나간 얼굴로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냐며 묻는 태풍이에게 안겨 흐느끼며 얘기하죠. 아빠가 죽는데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멈췄습니다. 태풍 상사 직원들의 표정, 강태풍의 굳은 얼굴, 그리고 시청자들의 심장도 함께 멈췄죠. 여기서 화면이 멈추고 14화는 끝이 났습니다. 배송 중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이게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일까요? 제작진이 정말 악랄하게 시청자를 낚았죠. 한 주를 어떻게 기다리라는 건지 이 궁금증을 안고 말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최종화 전개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20년 넘게 봐온 경험과 태풍 상사가 지금까지 보여준 서사 구조를 바탕으로 한 예측이니까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15화는 생사의 갈림길이 될 겁니다. 먼저 컨테이너에 갇힌 표바코가 발견될 겁니다. 아마도 차선택이나 태풍 상사 직원들이 표현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추적하다가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요. 차선택은 배신했지만 완전히 악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속죄가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표현준이 표바코를 찾아올 때 사무실에는 하 실장이 같이 있었어요. 하 실장을 내보낸 후 둘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표현준이 표바코를 컨테이너로 옮기는 장면을 하 실장이 본 것 같아요. 후안이 두려워 혼자만 알고 있던 차에 강태풍과 태풍 상사 직원들이 하 실장을 압박하자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말해줄 것 같습니다. 표바코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갈 것 같고 이 과정에서 표현준의 모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방화죄, 존속폭행, 감금죄까지. 표현준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배송 중 아버지 이야기는 이렇게 풀릴 것 같아요. 배송 중의 아버지는 병으로 혹은 사고를 당해서 생명이 위독한 것이 아니라 사업 자금으로 사채를 쓰면서 사채업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14화에 표상선 사무실에서 표현준과 같이 있던 의문의 인물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고편에 나온 음성인식 센서 로봇은 배송중 아버지의 특허품으로 보입니다. 이 개발을 위해 빚을 지게 되고 사채까지 손을 대고 사채 빚을 갚지 못해서 전 재산이 압류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된 거죠. 부산에서 강태풍과 사채업자 희준과의 눈알 담보 계약 같은 거죠. 하지만 태풍이와 태풍상사 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며 끈끈함으로 하나가 되어 왔잖아요. 이번에도 다 함께 힘을 합쳐 표현준의 음모를 밝혀내고 해결해낼 겁니다. 최종화 대단원의 막은 표현준이 모든 죗값을 받으며 끝날 거예요. 표현준은 모든 범죄가 밝혀지면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표바코가 아들을 용서하고 싶어 하겠지만 강태풍과 오미선은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차용증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차용증 문제는 이렇게 해결됩니다. 저는 표바코가 의식을 회복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차용증을 직접 밝힐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강태풍이 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반전도 가능하고요. 강태풍이 차용증을 손에 넣긴 하지만 표바코의 진심 어린 사과와 참회를 보게 돼요. 그리고 생각하죠.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강태풍은 지분을 요구하는 대신 표바코와 정당한 거래 파트너 관계를 제안할 겁니다. 저희한테 물건 좀 싸게 주세요. 그럼 차용증은 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강태풍의 성장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상생을 선택하는 거죠. 태풍 상사는 조달청 납품 성공을 시작으로 정부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무명관이 정식으로 복귀하고 차선택은 용서는 받지만 아마 다른 길을 가게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녀가 책임지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태풍과 미선의 로맨스. 결혼식을 보면 좋겠지만 최소한 프로포즈는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아마 이럴 거예요. 둘이 함께 출근하면서 오미선 상선배님, 네, 강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달달한 엔딩. 에필로그로 몇 년 후 타임점프가 나올 수도 있어요. 태풍 상사가 중견 기업으로 성장한 모습, 오미선 동생도 정식으로 입사해서 일하는 모습, 그리고 IMF를 극복하고 희망찬 2000년대로 접어드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드라마가 끝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가 계속 말해온 메시지, 회사를 살려야 내 삶도 산다. 사람과 신뢰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라는 걸 마지막까지 보여주면서 따뜻하게 마무리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있죠. 바로 태풍이 엄마와 미선의 동생 범이. 태풍이 회사를 살리고
예전에 살던 아파트도 되찾지만 오미선 식구들과 정이 들어 같이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왕남모는 미호가 예전에 사귀던 오빠와 통화하던 장면 기억하시죠? 이건 바람이 아니라 남모의 가수 데뷔를 도우려고 연락했던 것 같아요. 그 오빠가 멘터 쪽 일을 하고 있었고 남모가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였죠. 미호의 도움으로 남모는 가수도 되고 미호와 허웅다웅하며 연애하는 흐뭇한 장면도 연출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29일과 30일 단 이틀 후면 우리는 태풍 상사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제 예측이 얼마나 맞을지 아니면 제작진이 또 어떤 반전을 숨겨놨을지 정말 기대되네요. 태풍 상사를 보면서 느낀 건 결국 사람이 답이라는 거였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방송 후에는 실제 결말과 제 예측을 비교하는 영상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혹시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모두 29일 30일 밤 9시 20분에 TVN 앞으로 집합하여 태풍 상사 최종화 함께 봅시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